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보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최선영입니다. 저희가 우수학습으로 선정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2021년도는 저희 단장님과 원격교육지원센터장님, 담당관 교수님과 센터 식구들이 1년 동안 정말 고생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마무리 짓는 자리인 것 같아서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대우교육 혁신단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수립된 배경은 제가 2020년도 10월에 권역센터로 지정을 받았고 그에 비대면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혁신단으로 승격이 되었고요. 올해 5월에는 신산업 선도 전문대학으로 저희가 선정이 됨에 따라 혁신단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휴먼 밸류업이라는 발전 전략과 비전은 보건의료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행복가치 실현 대학의 대학 중장기 발전과 연계해서 저희 교육혁신단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하였고 교육 지원과 체제, 시스템 혁신의 3개 혁신을 가지고 교수학습지원센터 8개 과제와 원격의 3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선도적 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체제 구축을 목표로 지역보건산업 기반 스마트 교수학습 지원 선도대학 구축을 비전으로 하였습니다. 센터의 발전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혁신단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3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고 스텝 1은 스마트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과 스텝 2는 고도화입니다. 스텝 3는 4차 산업혁명의 융합형 교수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유 확산 및 브랜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2회 연속 우수학습으로 선정이 되었고 11번 혁신대회에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 발전 단계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눌 수 있겠는데 작년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함에 따라 혁신적인 변화를 좀 겪었습니다. 그전에는 원격 지원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2020년도에 제가 원격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고 2021년도부터는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혁신단이 새로 작년 12월에 설립이 되었고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원격지원센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기존의 교수지원, 학습지원, 국가시험지원, 1원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1원인 지원 부분은 콘텐츠 개발 위주로 하고 있고 1원인 부분의 인프라 지원에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지원을 하면서 1원인 지원 부분에서는 두 센터가 유기적 연계가 되어서 좀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의 4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저희가 학과와 굉장히 밀접히 연계되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와도 유기적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 절차는 국고와 교비는 학교 지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편성 특징을 조금 보시면 저희 센터 예산은 18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증가를 했고 그 이유는 저 2020년도에 16억 가까이 원격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편성 특징은 교수 지원과 학습 지원 조금 보시면 교수 지원은 강화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요. 학생 지원은 심화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교수 지원과 학생 지원 모두 집행률은 100% 가까이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혁신단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새로 이제 공사를 시작했고 원격지원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지금 보이고요. 멀티스튜디오, 스마트 강의실, 국가시험 지원실, 스터디룸, VR룸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실제 실물 사진이고요. 저희가 스튜디오는 멀티스튜디오 4개와 패널 스튜디오가 구축이 되었고 지금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을 해서 PBL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스터디룸과 행동분석 지원실, 가상의 실습실을 통해서 가상의 실습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스템 현황은 학습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티칭 포트폴리오 시스템, 모의고 솔루션, 문제은행 시스템과 유료 실시간 화상과 유료 편집 프로그램, 전 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스템을 제가 제공하고 있고요. 기자재 활용 현황은 2021년과 누적 현황인데요. 저희가 1인 연구실 스튜디오 구축을 위해서 웹캠과 마이크, 태블릿 펜을 1인 1교수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시설 활용 현황은 스튜디오 179건부터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수요자 조사는 보통 모든 센터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차원의 수요 조사뿐만 아니라 센터 차원에서도 요구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절차는 계획 수립과 시행, 결과 분석과 그 결과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활용 개선을 하고 있고, 제가 18, 19, 20년도에 대표적인 한류 개선 실적은 교수 지원에서는 교수법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원격 수업을 하면서 교과목 인증제 연계해서 원격 수업의 질 제고를 노력하고 있고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학습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전공 연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닝 지원은 제가 2015년부터 저희는 플립드 러닝을 개발을 했고요. 19년도에 블렌디드를 하였고 지금도 플립드 블렌디드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단 안에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원격지원센터가 있고, 저희 교육 혁신단의 인력 구성을 보시면 단장님이와 교수센터의 센터장, 담당관 교수님, 그리고 각 전담 교수 4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원격지원센터는 센터장, 담당관 2, 또 파트별로 전담 직원이 4명 되어 있고, 현재는 온라인 사실 16명으로 해서 센터의 인력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는 총 4개의 위원회와 1개 전문자문단을 두고 있는데요. 교수학습센터 원격의 운영위원회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공직영양반의 운영위원회, 그리고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전문자문단을 두어서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특강과 연수, 신인교원 프로그램과 수업 모델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고, 교원 연수는 제가 19년도부터 지원을 해서 77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성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단계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베이스 인프루브 그로스에서 빅 프로그램을 교수와 학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교수의 경력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생은 학습 성취도와 그 다음에 학생 성적의 성취도와 신입생과 졸업생에 따라서 단계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 지원 프로그램은 첫 번째 레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위 교원과 신인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의 촬영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신인 교원의 학습 동아리 COP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콜로키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법을 정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교수법을 한 학기 공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교수법 특강과 연수,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 수업 모델과 교수법 스터디, 연구 사업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체계는 레벨업 프로그램은 거의 센터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 강의 촬영을 통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1회 강의 촬영을 하고 컨설팅은 2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지원을 하고 대면을 통해서 1대1 전문가 상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한류를 해서 교수님 수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 보고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티칭 포트폴리오 수업 모델 개발 같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은 저희가 티칭 포트폴리오는 저희 전체 교수님이 1회 자기 교과목에 한 과목 이상 티칭 포트폴리오를 개발을 한 상태이고요. 제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전문자문가의 자문을 먼저 받고, 결과 보고 제출을 하고 나면 3인의 전문가 심사를 받아서 우수 교원에 대한 시상과 성과 공유를 통해서 성과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업 모델 개발은 제가 교과목 인증제와 연계를 해서 교수법에 대해서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교원 수가 2020년도에 815로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만족도는 거의 4.7점 이상 3년 평균 달성하고 있습니다. 목표값도 3년 평균 100% 이상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운영 성과는 저희가 그 강의 평가 개선 실적과 하위 교원에 대한 강의 평가 향상률입니다. 2019년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2020년도에는 8.5%인 이유는 2020년도에 하위 교원이 1명의 관계로 향상이 좀 낮게 나타났고요. 전체 교원에 대한 강의 평가는 2018년도 대비해서 1점이 상승을 했고, 원격 수업에 대한 강의 평가도 18년도, 19년도 대비 0.1점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수 성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그 교수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교원 수가 2020년도에
거의 600건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2020년도에는 원격 수업에 대한 질 제고를 위해서 특강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원격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수법 지원을 했고 또는 학과별로 찾아가는 교수법을 실시해서 학과에 맞춤형으로 제가 교수 특강을 지원을 했고요.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은 조금 감소하는 하고 있지만 목표값은 모두 달성을 했고 교수 1인당 거의 한 과목 이상 티칭 포트폴리오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교원 연수 19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2020년도는 61건 이상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수 성과는 저희가 저희 대학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대학의 성과 지표 연계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혁신주 달성률이 19년도와 2020년도를 보시면 큰 폭으로 상승된 걸 볼 수 있고 2020년도는 8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원격 교과목의 개발이 굉장히 큰 폭 상승함에 따라 교육 혁신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교원 역량 지수가 18, 19년도 대비 상승했고 교육 개선 지수를 보시면 18년도에는 18개의 인증 교과목 개발을 했는데 19년도에 60건 가까이 인증 교과목 개발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도 19년도 대비해서 50건 가까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고 이것도 베이스 인프루브 그로스로 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기초학습 프로그램과 학습 클리닉, 전공조 튜터링, 특강, 국가시험 프로그램, 공집반 운영, 교과 기반 심화 프로그램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과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과 교수 대상 수요도를 반영한 조사뿐만 아니라 학과별로도 수요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쯤에 학과 간담회나 또는 요구도 조사를 실시를 해서 학과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 요구도 분석을 하고요. 학생들의 참여율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별 학과 전담 교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교수님들께 업적 평가를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거는 기초학습 전담 교수와 국가고 전담 교수를 도와서 또 기초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과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해서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학습 프로그램은 전담 교수의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요. 학과별로 필요한 교과목 조사를 합니다. 저희는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전공 연계되어 있는 물리, 화학도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눈높이 중재 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하위 학생뿐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한 학생들 전체 교수를 실시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눈높이 중재교육 실시하고 나서 사업평가를 실시를 하고요. 특히 눈높이 중재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가 조금 힘들지만 학과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 특강뿐만 아니라 대면 특강이나 튜터링도 학과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기반 심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의 조금 특이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전공 역량 향상, 현장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학과별로 교과 심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11개 학과에 37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1억 7천 가까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학과 맞춤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전 사업 평가를 통해서 전공 역량 향상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 지원하고 나서는 그 성취율이 낮은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성취율이 낮은 프로그램은 저희가 좀 없애고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은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대학이는 만큼 국가시험 프로그램도 3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국시와 국시특강,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다음에 그 외에 스터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1월에 전담 교수님 간담회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 계획을 수요를 받고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3월부터 12월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고시 우위율이 저희가 핵심 성과 지표인데 우위율을 분석을 하고 우위율이 높은 학과는 저희가 포상도 하고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위율이 떨어진 학과는 환류 개선 실적을 받아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분석을 또한 하고 있고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는 참여 학생 수, 예산, 프로그램 만족도,
연차별 상승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2019년도에 교과 기반 심화 프로그램을 새로 하면서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재학생 충원율과 중도 탈락률도 제가 기초학습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인 결과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우위를 있는 것 같고 신입생 중도 탈락률도 전차별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학생 만족도 분석은 저희 DHC 대구보건대 전체 대학생 대비 교수학습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연차별 상승하고 있고 3년 평균 4점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공실무연의 청취도도 18, 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4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국시 우위율이 저희 제 대학의 좀 우수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3년 평균 전국 대학 대비 9% 가까이 우위를 보이고 있고 4년 연속 수석과 차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과 기반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취창업 지수가 향상된 걸 볼 수 있는데 취업 우위율이 3년 평균 3% 가까이 우위를 하고 있고요. 저 교과 기반 프로그램은 전공 역량 향상이다 보니까 학과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 결과 미국 인삼병리사 합격자라든지 필라테스, 미술심 상담사 같은 합격자를 대거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닝 프로그램이고요. LMS 운영, 플립드 러닝은 2015년부터 실시를 했고 블렌디드 러닝, 공동 활용 콘텐츠 개발은 제 권역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플립드 블렌디드 러닝도 중간중간 전문 자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고 콘텐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 콘텐츠 개발을 전문가 3인에게 평가를 받아서 본인이 어떤 콘텐츠를 찍을 때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 어떤 재수처를 하는지 어떤 억양을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을 교수님 개별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4년도에 다시 블렌디드 러닝에 참여하실 때 향상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경우는 제가 우수 교원 시상을 통해서 성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용 콘텐츠 개발은 저희 권역 사업이 지정이 되면서 다른 타 대학에 협력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협의체 대학에 의견 수렴을 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신청서를 받고 선정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콘텐츠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공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닝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은 18년, 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큰 폭 상승을 보실 수 있고요. 예산도 16억 이상 2019년도 대비해서 상승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수 성과는 저희가 2020년도에 신규 스튜디오 5개를 구축을 했고요. VR룸을 구축을 했고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VR룸 구축을 해서 그 안에 콘텐츠는 되게 2개 정도 개발된 상태이고요. 해부생리의 이론 교과목과 정맥 주사와 체열에 대한 실습 프로그램 2개를 개발하고 있고 올해도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학교 지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교수 지원 프로그램도 보시면 특강 위주, 특강과 연수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티칭 포트폴리오는 거의 개발된 교과목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전공 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 기반과 국시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고 원격 수기 집행률은 2020년도에 16 가까이 상승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기초학습 프로그램의 예산이 감소된 것은 제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체 개발을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교내 교수님들이 전공 연계를 해서 전공 수업을 듣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콘텐츠를 자체 제작을 저희가 올해 해서 예산 절감을 하신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산 편성률도 점차 상승하고 있고 원격 수업에 대한 예산이 큰 폭 상승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과관리 체계는 거의 다 모든 대학이 동일할 것 같고요. 추진 부서는 부서운영위원회, 자문단,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고요. PDC의 사이클에 따라 한류 개선하고 있습니다. 성과 지표는 부서 성과는 만족도, 지원 건수, 참여 학생 수, 향상률, 국시 우위율, 개발 건수를 보고 있고요. 대학 성과 지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지표와 자율 지표 연계가 되어 있고 자율 지표는 교육 혁신 지수와 취창업 지수를 연계해서 저희 교사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3년 평균 저희가 학교 핵심 성과 지표의 달성률인데요. 3년 평균 100% 가까이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한류 개선 실적인데 저희 센터의 좀 기본적인 리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저희 자체 내 교수법이 좀 없었고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했고 원격 지원에 대한 인프라가 좀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개선을 해야 될 것과 개선한 점은 저희가 스터디를 통해서 교수법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원격 수업 인프라를 고도화를 올해 했습니다. 혁신 교수법 개발을 하게 된 흐름도는 19년도와 20년도는 수업 모형 개발로 끝냈고 결과 보고를 제출한 걸로 끝냈지만 제가 2021년도부터는 스터디를 운영을 해서 제 교수법 개발을 위해서 밑작업을 했고 지금은 대구보건대 대표 교수법 개발을 위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법 특강도 제가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보다 좀 단계적으로 연속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단계적인 특강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생의 강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학습법 특강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특강을 듣고 그 특강에 대해서 공모전이라든지 경진대회를 통해서 들은 특강에 대한 더 심화 작업을 하는 연속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 지원 체제 구축은 2020년도에는 제가 인프라만 구축이 되었었고요. 올해부터는 가상 체험 실습, 해부학 수업을 통해서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올해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듬어서 실제 학생들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더라도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고도화 작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활용 콘텐츠 개발은 작년에는 2건을 개발했는데 오늘 8건을 개발하면서 확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 확산은 저희가 교수법 스터디로 둘 수 있겠고요. 대구보건대 교수법을 개발을 하면 그 교수법을 다른 교수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 현재는 SNS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원격 지원 센터로 선정이 되면서 타대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는 9개 대학 20명 교수님 8개 콘텐츠를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다른 타대학에서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는 정규교과의 비대면 수업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질 높은 강의를 지원한 점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수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현장 실습 대처나 실습 수업, 캡스톤 디자인,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 교사습 지원센터의 목표가수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안정적인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119팀을 구성을 했고요. 학생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교수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어려운 점들을 반영을 하고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중간만족도 조사나 수업 계획을 위한 수도 조사, 가상현실 실습실이 필요한지 요구도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2020년도에 구축을 했고요. 비대면 수업의 수도 조사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어떤 원하는 게 있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특강을 지원을 했고 제작 도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반영 내용을 보시면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해서 비대면, 대면, 혼합 강의를 계획을 했고요. 교수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원격 수업 특강 10건 이상 지원을 했고 연수 59명 교수님께 지원을 했고요. 1인 스튜디오 구축을 위해서 제작 도구를 1인 1교수께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원격 강의 수업 위원회를 제가 올해 개설을 해서 원격 수업에 대한 질 관리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권역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또 신산업이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수학습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트라이앵글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런 트라이앵글 통해서 저희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됐고 기존의 어떤 컨벤셔널 교사학습 프로그램 좀 더 강화하고 4차 산업시대의 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혁신적으로 좀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4차 혁명 대비하는 교수학습 역량 강화 선도 전문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한 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